11월 15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시장 전망치는 살짝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특히 이 코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시장에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환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정말 오랜만에 4.5%대 아래로 크게 하회를 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훈풍이 크게 불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많이 올랐고, 특히 소비자 업종들이 떨어진 게 약간 지금 시장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소비재 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지금 성장주로 수급이 몰린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준이 그런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가치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일단은 모건 스탠리는 2년간에 3포인트 정도 떨어뜨릴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죠. 모건 스탠리 UBS가 금리 인하 좀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골드만삭스는 2년 반 동안 1.75포인트, 네, 2025년까지 4% 이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로 금리는 더 이상 없다라고 지금 골드만삭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이런 IB 뭐 증권사들도 다 전망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받쳐줄 것인지, 그리고 경기가 만약에 좀 안 좋아져서 둔화가 된다면은 그 둔화를 어느 정도까지 빨리 잡으려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잡으려고 금리 인하 정책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인하에 대한 뉴스가 헤드라인에 걸리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좀 기대하게 되면서 금리나 기대감들이 시장에 많이 작용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 때리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최했던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그리고 횡재세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경기가 둔화가 만약에 오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4월달에 총선 그리고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증시가 정말 위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의 선거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큰 내용들은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죠. 미국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좀 정상회담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2000지 관련 테마주들도 훈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비안, 테슬라, 루시드, 앨범알 다 올랐어요. 2000지 관련 테마주들이.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규제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게 되면은, 특히 이거는 좀 애매한데 중국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으면은 요게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훈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뭐 미중 무역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게 끝날 경우에는 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오를 수 있다. 특히 그 중에는 제가 이 의료용 대마 관련 테마주들, 비말성 진통제 관련 테마주들 정리해 드렸거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펜타닐이 미국에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마약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마약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의료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진통제 효과가 강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도 뭐 최근에 그 프로포폴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뭐 피부과 시술 받다가 아니면 뭐 약간 좀 성형수술 받다가 이게 중독돼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게 비마약성 진통제라든가 마약성 재료가 없는 진통제 관련 테마주들 시장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된다 아니면은 의료용 대마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중독 수준이 높은 이런 강력한 진통제가 아니고 약간 의료용 테마 쪽으로 충분히 수급이 쏠릴 수 있다. 오늘 이 두 개 관련 테마에서 상한가 날 확률을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둘이 또 맞짱 떴어. 예전에는 막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막 불바다까지 언급하고 막 그랬거든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둘 다 위기 상태라서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둘이 또 약간 좀 빠그러졌어. 그러면은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히토르 관련 테마주들. 중국이 빡쳐가지고 바이든 집에 보낸 다음에 야 히토르 팔지 마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중국과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지금 광군제를 했잖아요. 근데 매출이 예전 같지가 않대. 원래 광군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가거든요. 실시간으로 막 전화가 몇 통 오고 매출이 얼마나 왔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알리바바에서 공개합니다. 대형 스크립트에 띄어서. 근데 이게 코로나 끝난 다음에 안 하고 있어요. 이게 2022년부터 2년부터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에 이걸 안 했거든. 전광판 띄어가지고 우리 얼마 팔았고 지금 매출 얼마 기대 막 했고 난리 났습니다라고 이거를 안 해요. 소비가 중국도 많이 줄어든 거야 지금.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번 중국의 정상회담이 오히려 중국 쪽에서 더욱더 간절하지 않나. 저는 성공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 요거는 뭐 이제 뭐 명감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말스 관련 테마주들이 큰 탄력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뭐 더 나가면 엔터 관련 테마주들, 네 미국과 중국이 훈풍이 불면 엔터 게임 관련 테마주들 다 좋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오늘 이게 좀 하반기에 가장 큰 분수령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 테마주 오늘 요거는 뭐 무조건 잡아야죠. 이 중에 하나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저거밖에 없습니다. 저게 가장 큰 재료다. 일단 어제 CPI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 관련 테마주들 좀 수급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7일 날에 또 셧다운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즐기자고요. 네, 오늘은 좀 상승 시장 강하게 기대하면서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많이 들어오시고요.